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닐까. 제비날다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왜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고 어떤 생활이 있었고 그래서 왜 선택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토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소년소녀가장 출신이고 어렸을 때, 그래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영세민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주는 부식, 라면, 보조금 이런 거 받아서 생활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을 마쳤고, 근데 당시에 되게 그 가난에 대해 결핍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돈, 물질적인 거에 포커스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결핍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성장한 제가 어릴 적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나를 네. 인정해 주는 거에 조금 더 네네네네네. 갈증을 느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뭐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에서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셨네요. 그냥 반에서 아. 네. 그래서 1등 정도 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식 중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되게 빨리 했고 자녀도 빨리 낳고 제가 가진 꿈이나 역량,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었죠. 물론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 조금 등 떠밀려서 스스로를 이제 내몬 거겠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거에 등 떠밀려서 뭐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을 다 던지고 이제 나는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 해 해서 그냥 공직 사회에 몸을 담게 됐었던 거죠. 등 떠밀려서 갔다. 네네네. 사실은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팽배하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야라고 많은 세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것 같고, 선택에 대한 걸 하려면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아야 내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은 이제 선택지가 없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위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를만 듣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돌아보면 어릴 적에 제 생활이 참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어떻게 차가움, 무서움, 그리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거를 저에게 알려줄, 그냥 맛만이라도 보여줄 만한 어른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기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돈을 많이 물려주고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올바른 방향, 올바른 사고, 올바른 철학을 좀 전해주자라는 일념으로 지금 뭐 육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공직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는 또 그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서 대표가 제 직장 후임이고 후배도 챙기고 잘 알겠지만 후배들 챙기고 선배 챙기고 그래 선배들이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후배들도 더 챙기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또 오만이었는지 모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적이 많았어요. 같은 선상에 있는 동료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뭘 좀 왜곡시켜서 저를 욕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게 나랑 맞는 옷이 아니었나? 등 떠밀려 이 자리에 와 있진 않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끝까지?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뭐 망해봐야 250인데 예, 그렇게 퇴사를 했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올가매는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 부서를 바꾸더라도 그 딱지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금방 또 소문이 나고 사내 커뮤니케이터도 많고 카톡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딱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변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온라인 스토어는 그냥 처음부터 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라면 할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대신에 사람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인정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걸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선배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3입니다. 30살. 네. 아, 아직은 젊구나. 선배들 따라다니세요. 주변에 베풀면서 내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을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왔는데 사실은 주모자잖아요, 주동자. 250만 원 월급 따위야. 또 벌면 되지. 그렇죠. 직장에서 유행어되는 거 같아요. 이게 되게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위험한 이게 좀 반동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는. 생각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고 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네. 그거에 기가 이제 팔랑거려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해서 잘못된 방향 가는 건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올바른 계획을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250만 원을 버리고 나왔는데 주위에 이제 여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많이 무겁죠. 많이 무거운데 나 이제 사표 쓰겠다라고 그만두고 출근을 안 한 지 정확히 4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사대표한테. 4일 만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게임만 하다가. 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저는 뭐 망해봐야 250만 원이다라는 거를 제 입장이었으니까 서스럼 없이 동생한테 얘기했던 거고, 또 저는 그렇게 해낼 자신이 있어서 내던지고 나왔는데, 멀쩡하게 공무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은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딴 걸 한다면 뭐 제가 그런 마음의 짐이 좀 강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겠지만, 이 일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는 어차피 할 거고 이걸로 어떻게든 성공을 할 건데, 내가 이 가는 과정에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신감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스스로를 좀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더덕고태도 그랬고, 이번에 1기 또 중국반 수업할 때 제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뭐 장사꾼보다는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항상 1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신감이다 뭐 오만이다 라기보다도 제 스스로를 그냥 배수지지를 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면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좀 내모는 건데, 저는 그 신념대로 행동하는 건데 또 동생이 내던지고 나온다니까 거기서 오는 좀 압박감과 불안, 그런 게 있었죠. 왜 저와 서 대표는 다르니까. 그럼 이리 와서 같이 하자라고 어쨌든 모였잖아요. 네네네. 그거 중압감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리더로 좀 사무실 분위기나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세 분이 같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점검하러 가니까 독서실이에요. 각자 벽 보고 각자 일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따라서 퇴사했다는 걸 보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따라왔으면 뭔가 이렇게 활기 있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참 독특해. 이 조직이 좀 독특해요. 독특해. 아직도 분석 중입니다. 지금 한 분이 어쨌든 앞으로 나가서 지금 수익을 그 전보다 250달러 버려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씨름이 나아지겠네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있었어. 네.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서 대표의 부모님을 만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길을 가다가 마주쳐도 마주칠 텐데 이거 천하의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그거였으니까. 근데 먼저 성과가 나주니까 뭐 질투나 시기 이런 거보다도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네,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을 딱 보면 이게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 붙었어. 매출의 변화가 또 한번 궁금한데, 저를 언제 처음 봤죠? 그때가? 10월에 더 떴고 12기 수업 듣고 22년도 10월. 네네네네. 22년도 작년 10월에 만났고, 예. 그리고 나서 3월에 월백부업반. 월백부업반 1기를 졸업하셨고, 네네. 그러면 그간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10월달 졸업하시고 매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매출보다도 순이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순이익으로. 네네. 10월 중순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네. 10월 마감할 때 순이익이 15만 원? 15만 원. 그 정도 선 됐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는 데까지 11월. 11월. 11월에 그 순이익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50만 같아요. 원.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150에서 200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쭉 유지하고 유지. 3월까지 갔다. 네네네네. 그 3월 강의를 듣고 나서 졸업할 때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구매대행이 아니라 위탁에 딱 그렇죠. 국내 위탁에 국내 위탁으로. 힘을 실기 시작하면서 월백법반 1기 수석 졸업. 아, 수석 졸업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부업반 수업 들을 때 저는 제가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나. 왜냐면 저한테만 따로 계속 숙제를 주셨잖아요. 개인 숙제를. 아니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만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만큼 아 이 사람은 요걸 줘야 되니까 준 거죠. 그 해낼 것 같고. 네네. 그래서 2주차 때 매출 100만 원 찍어 오세요. 하시길래 와 이거 가능한 일인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상품 업로드 한 개 두 개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그 결과는 100만 원 넘었죠. 2주 만에 100만 원 넘겨왔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고 2주 만에. 그 다음 주 숙제가 200만 원 찍어 오세요를.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사실은 1주차는 소식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업로드 안 하잖아요. 리스트만 정리해 놓거든요. 고이 간직하잖아요. 네네. 일주일 업로드 한 거잖아요. 네네네. 업로드 하는 동안에 100만 원이 된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니까. 또 졸업할 때 300으로 졸업하세요 하시길래 엄청난 중압감으로 300으로 졸업했죠. 이분은 이게 거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경과를 한번 볼까요? 4월 달은 어떻게 됐어요? 4월 매출 800 정도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4월 800. 네. 그 다음에 5월 저 만나기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난달 조금 더 넘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네네, 하고 있었고 1000만 원. 그래서 점검이 끝나고 5월 마감을 얼마로 했어요? 마감을 2,40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더 나갔네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궁금해요 내가. 그 5월에 2,400만 원 찍었으면 그 다음에 6월에는 6월에 매출 3,50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 저번 달에 3,500만 원. 예, 예. 그럼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350만 원인데 이게 뭐 부가세, 뭐 쿠폰 전부 다 빼고 또 쿠팡 광고에 들어가는 부가세까지도 포함해서 택배비 전부 다 제외하고. 그렇지. 예. 네이버는 부가세를 포함한 광고비를 첨부를 하는데 쿠팡은 부가세를 감안 안 시키고 광고비를 보여주죠. 보고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부가세 10%가 추가돼야 된다. 예. 100만 원 썼으면 110만 원을 광고비로 넣은 거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면 350만 원을 달성했으면 진짜 250만 원 따위는 극복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월에 800만 원 매출을 했을 때 제가 순이익으로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었거든요. 마이너스 300만 원. 4월에 예, 예. 그러면 매출이 8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이면 광고비로 1,2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광고비와 제가 그 발주 구매까지 있으니까 네. 광고비도 매입 비용까지. 네, 매입 비용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였다. 네네. 그럼 5월 달에는? 5월은 그때 2,4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양전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순이익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350만 원. 예. 그럼 처음에 지하실 저 밑에 있다가 마이너스 300이었다가 네네. 70만 원까지 올라와서 이게 350으로 5배를 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매출은 맘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건데 순이익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죠. 제가 머리에 그려지는 그래프 성장세로 보면 800, 1000, 2400, 3500 이런 순으로 쭉 선형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J컵으로 꺾고 있네요. 그죠? 7월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7월 목표는? 그래서 일단은 좀 소극적으로 500은 순수익으로. 예. 이제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기존의 월급 수준은 뛰어넘었잖아요. 숫자적으로 진짜로 다 발라냈잖아요. 부가세, 그다음 광고에 들어가는 부가세, 매입 비용 다 빼고 남았는 순수익인데 예. 집에서 이제 얘기 한번 나눠봤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해요 집에서는?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진 않는데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하러 간다. 결과 괜찮아서 당당하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뭐 6월에 마감해보니까 이 정도 했어 하니까 놀래면서 고생했다라고 해주는데 그래요? 예. 제가 퇴사할 때도 와이프가 오히려 빨리 퇴사하라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 있을 사람 아니니까 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죠. 와이프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의무경찰 군복무를 했는데 경찰 인트라넷 안에서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각 주무관들이나 실제 경찰관들도 있고 공익근무요원, 의경들 이렇게 와서 인터넷상에 막 채팅하고 노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알게 돼갖고 몇 번 만나고 하다가 연애 시작하고. 얘기하는데 왜 혼자 웃고 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요? 네. 하나는 군복무는 안 하고. 하나는 공부를 하고 연애를 했다. 그거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 할 때 다른 걸 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250 따위라고 얘기했으면 더 큰 목표가 있을 거고 네네. 큰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건데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단기적인 목표로는 올해 안에 일단 월천을 넘겨서 안전 구간으로 좀 월천을 끌고 가시 순이익으로 순이익 월천을 네, 만들고 네, 만들고 끌고 가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놀고 먹고 싶어서 네, 사업을 기업 구조로 좀 전략을 짜서 제가 최소한의 에너지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죠. 저는 목표가 70세까지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다 빨리 은퇴하고 놀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게임으로 돌아가고 뭘로 돌아갈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한번 좀 세계 여행 뭘로 돌아가실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60까지는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물론 자유시간이 조금 더 긴 좀 조금만 일하고 네, 60 네. 늙어서도 일을 해야 건강하게 삽니다. 아까도 궁금했던 거 5월 달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무엇을 느꼈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던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점검 오셨을 때도 그 총평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한 비기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못 찾겠다. 아니 진짜로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다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 건데 저는 아직도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선생님께서 맨날 얘기해 주셨습니까? 가져오시는 그릇만큼 담아주신다고 맞다고 느끼는 게 강의를 볼 때마다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느낀다는 건 나 역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고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게 맞아요. 쉽게 돈을 벌고 쉽게 하려면 사기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큰 돈을 벌기 위한 큰 사기를 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쉬운 건 없죠. 진짜로 뭘 숨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립의사 선생님께서는 있는 대로 다 퍼주시는데 동료 대표님들이랑 항상 얘기할 때도 우리 본질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자.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 본질이 뭘까? 근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좀 시간이 지나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다시 그 영상을 보면 아 이거였다. 그럼 이 본질을 이용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까? 또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아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아 그걸 느끼는구나. 예, 진짜로. 아, 그래서 진짜로 뭐 없어요. 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진짜 소름 돋았어 지금. 다 알려주셨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예, 대표님께서 요행을 바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숨긴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그릇을 위해서 중급반 더 큰 사이즈에서 담을 그릇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죠. 왜냐면 그걸 하는 순간 꼬이처럼. 꼬이거든요. 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레벨링은 해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퍼진 않고 그 수준에 맞는 그 그릇에 맞는 거는 다 때려 넣었죠 진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많이 때려 넣었죠. 원래 제가 이제 수업 때도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는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본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했던 걸 다시 보는데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깨달음이 얻으면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답 노트지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오답 노트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삽질을 하면서 좌충우돌을 하다가 내가 틀렸던 거, 실패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다음에는 안 틀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틀린 거를 배제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셨다면서요. 반에서 1등도 하고. 우등생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차에서 이제 서 대표가 나 무슨 말 하지? 이러면서 혼자 하는 얘기가 난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맞는 말이니까 지금도 매일 도매매를 그냥 봅니다. 훑어봅니다. 그게 시즌별로 계속 또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맞아. 테마가 바뀌잖아요. 네. 매일 봅니다. 그 1년 공부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의 기대가 확신으로 이제 바뀌죠. 이제. 근데 이게 저랑 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특별한 소싱처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월백부업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매매 사이트에서 놈들 다 못 판다는 네, 진짜 너도 나도 다 팔고 있는 상품으로 팔리는 걸 테스트를 했고 이거를 빠르게 내 걸로 만들고 수직 상승까지 또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하는데 요즘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매출에 대해서 주눅이 드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선발대도 그렇고 지금 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툭툭 튀어나가는 성과자들이 꽤 있다 보니까 매출 뭐 1,000, 2,000은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닌데. 저는 그 매출의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곡선의 변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 달 얼마 했어요가 아니고 그 전달부터 어떻게 변화해 왔어요를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머리에 그려지면 이분이 어떤 속도로 가고 있구나. 그릇 사이즈가 어떻게 커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눅 들지 마라. 내가 어느 속도로 가는지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면 지금 1,000만 원이 다음 달에는 2,000만 원, 심지어는 바로 5,000만 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남들 다 욕을 하는 도매매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장인이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소싱에 대한 상품이나 소싱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파는 사람, 마케터들의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교과적인 이야기로 교과서 위주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만들면, 안정적으로 만들면 그 다음 스텝은 또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예. 회사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관여도가 상당히 높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간 좀 그 일에 미친놈이라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잘 해낼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공직사회에서는 약간 그 맛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한다면 내가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나의 관여도를 끝까지 극한으로 올려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번 사는 인생 저라는 사람의 그릇이 깜냥이 얼마인지 또 궁금한 거죠. 하면 되죠.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본인을 이제 신뢰를 할 거고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을 거고 맛있는 건 좀 먹었어요? 근데 아직은 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 샴페인은 아니다. 네네 그냥 안도하는 정도? 그냥 다행이다 정도지 됐다 이제 월급 넘었으니까 됐어 뭐 이런 건 전혀. 본인도 근데 이 세 분은 이 중에서 리더라고요? 인정합니까? 아니었나요? 왜 아까 인정하더니 왜 안 해? 전 인정해요. 어쨌든 이 세 분들을 동요시켜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되게 부담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가고 있는 방향이 옳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의 수익도 사실 뭐 수익이 많이 나오면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일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 스스로도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묵묵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가을 겨울까지 시즌 한번 1년 사이클 쫙 돌아보시고 내년에 급격한 또 성장으로 한번 또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